이런 이슈가 붙어지면 두산중공업도 당연히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다음 두산중공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막판에 주가를 쫙 말아 올려주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떤 이슈와 키워드로 올라가줬는지 보자면 이제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한미원전 협력 이후에 어느 정도 원전 사업도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좀 강하게 반응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국내 원전 비중을 좀 줄이는 대신에 원전 수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일즈 외교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에서는 뭐 원전 설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대기업이 사실 두산중공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테마적으로 보자면 BHI,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또 우리기술 뭐 이런 종목군들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같이 테마 자체가 반응을 해주면서 움직여줬다. 뭐 일진파워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의미 있는 가격 밴드, 이런 제가 요 날이었죠. 6월 16일 기준점으로 이 가격 밴드였는데 이 가격 밴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좀 말아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은 붙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죠. 오늘 원전 세일즈 하러 가셨기 때문에 이 8종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갈 숫자도 나와줬잖아요. 숫자가 나와줬다라는 재료는, 재료와 모멘텀을 볼 때 제가 재밌는 꿀팁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예요. 이건 알고 싶으시죠? 그럼 저희 카카오톡 친구 중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장난입니다. 일단은 보실 때 재료와 모멘텀을 볼 때 숫자가 나와요. 숫자. 1000억을 투자하겠다, 2000억을 투자하겠다, 3000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뭐 20조 원이 투자가 될 예상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명확하게 숫자가 나와주는 재료와 모멘텀은요, 여러분, 무조건 차후에 수혜를 받아요. 그거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숫자가 타이핑이 된 그 모멘텀은요. 어설프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좀 어설픈 모멘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대감만 완연해요. 그래서 단발성 시세문치를 주고 죽는 모멘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이 재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진핑 주석 중국 차세대 반도체 추진을 위해서 류허 부총리를 임명을 했고 최대 1132조 원 투자 계획이 있다라는 키워드가 좀 나와줬습니다. 보이시죠? 최대 1조 달러 투자할 예정. 하지만 언제인지 시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나와주지는 않았죠. 향후 2에서 3년이라고 나와줬어요. 이거는 일본 노무라 연구원이. 아직까지 시간과 모멘텀은 많은데 분명히 차후에 이 이슈 받아가지고 반도체 사이클 옵니다. 그래서 이 재료와 모멘텀을 볼 때 뉴스를 기사를 봐도 단어 하나, 어느 정도 책정되는 숫자 하나,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자면 두산중공업은 이 8조라는 키워드가 한 타임 나와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에 체코 정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서 원전 기술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원전 기술도 기술 이전하겠다라는 키워드도 같이 붙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붙어주면 두산중공업도 당연히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체코가 이제 두코바니 지역에 8조 원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원전 한 기를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미국, 프랑스가 수주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 그러니까 주가가 한 타임 받을 것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움직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에도 무게를 좀 싣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뭐 하반기에 소형 원전 개발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신청할 계획이라는 키워드도 나와주고 있고요. SMR이 사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뭐 주요국에서 개발을 다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 두산중공업이 3년 전부터 SMR 키워드를 잡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두산중공업을 끌어올려줄 만한
큰 이슈와 모멘텀은 결국 SMR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그것만큼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이제 이렇게 기대감의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좀 보라고요. 그 SMR 기자재 공급 이제 수주 공시까지는 충분히 봐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 이번 연도 하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미국 아이다호주죠. 아이다호주 그쪽에 이제 SMR 핵심 기기 를 어느 정도 공급할 예정과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1조 원이 넘어가요. 예, 그래서 뭐 대형 원전 해외 수주도 이루어지고 SMR 관련된 이슈 수주 공시도 좀 나와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까지는 멀긴 했는데 못 먹어도 수십 년은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건 결국 프리미엄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영화 원빈이래요. 죄송합니다. 그 원빈이 나와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아저씨죠. 그래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런 느낌이죠. 아직 큰 거 한 방 남았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좀 상승해 줬다라고 해서 여러분 설레발이라고 표현을 하기 좀 뭐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여기서 상승을 예상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하락을 예상해요. 그럼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예상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상승을 예상하고 하락을 예상을 해요. 내가 상승에 배팅했는데 하락하면 어쩔 거야. 내가 하락에 배팅했는데 상승하면 어쩔 거야. 그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승을 해도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하락을 해도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시기다.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예측을 한다? 아유 주식이 신이네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존버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한 3, 4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기자재 수주공시 이슈까지는 보겠다. SMR 상용화까지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외입니다. 근데 내가 최소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 평균 단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해. 저는 아직까지도 똑같아요.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요,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 평단가가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 여기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진짜 중기 스윙 매매하는 사람 평균 단가가 12,500원이 맥시멈 12,500원이라고 봅니다. 여 이상 가격대 샀는데 어떻게 이거를 중기 투자로 얘기를 하냐. 이거는 그냥 스윙 매매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관점은 아직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 뭐 한 2만원이나 3만원에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 내 매매는 잘못된 겁니다. 접근하는 가격대의 기준점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물리고 가져가니까 나는 좀 기업 좋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건 나의 어떻게 보면 내 매매 실수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구차한 핑계를 대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내가 냉정하게 나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매수 버튼이 눌러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만약에 할 거라고 하면 단기 포지션으로 들어갔으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스윙 포지션으로 들어가줬으면 스윙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중장기 포지션이면 중장기 포지션대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포지션이 잘못됐는데 내가 이상 예시를 들어서 고점에서 수익 매수하고 내가 올라갈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저는 그런 매매가 이어져야지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오래오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버릇이 있다. 내가 예시를 들어서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네?
내가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중장기 투자를 외치는 그런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종목에서 주도주급 종목이니까 당연히 한 번에 안 죽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주도주는 절대 한 번에 죽지 않는다고.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절대. 뭐 작전주 말고요. 어설픈 작전주 말고요. 이런 주도주급 종목은 절대로 한 번에 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이 아니라 어설픈 걸 건드려가지고 여긴 진짜 모멘텀이 매추가 영업이 뭐 10배 늘어날 거고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고 존버를 했는데 작전 종료해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런 종목은 회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종목이 한 개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고, 네 개 쌓이다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식 매매를 하는데 주식 인생이. 추가적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게 버릇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격 밸류 구간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들어갔는지, 어떤 포지션인지. 급등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 어떤 매수 버튼이 들어가줬다라고 하면 그거는요 일단은 단기 포지션이에요.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묻지도 따지는 말고 단기 포지션이. 여기서 중장기 포지션은 존재하지 않아요. 스윙 포지션은 괜찮습니다. 예. 스윙도 단기 스윙 포지션, 중기 스윙 포지션 둘 다 나눠지니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조분들께서도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시고요. 단기 포지션으로 들어가줬는데 내가 단기 포지션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중기 포지션이면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가, 스윙 포지션이면 어떤 가격 구간을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것인가, 매물대 돌파의 관점은 얼마의 가격 구간인가, 매물대 돌파까지만 볼 것인가, 매물대 돌파를 하고 추가 상승 부분까지 볼 것인가. 안전한 가격 구간은 매물대 돌파까지고 안전한 구간까지 그냥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가격대까지가 편안하게 먹는 가격대이고요. 그 윗구간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부분에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여기는 대응 영역이니까. 대응 영역이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분할 매도 해야지. 매물대 돌파할 때 절반 던지고 절반은 나 죽어보자 하고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티는 거고요. 여기는 취향 차이입니다, 여러분. 취향 차이예요. 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제 말이 단 한마디도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말로만 하는 회사가 또 아닙니다. 또 결과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저희 허브인제 TV 이게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허브인제 TV 포트폴리오 현황이에요. 이게 46% 수익인데 어떤 분은 최소 60%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24% 수익인데 어떤 분은 40%고 14% 수익이고 뭐 어떤 분은 25% 수익입니다. 11%, 1%. 저희는 손실 구간을 보여드려요. 손실 종목도 있어요. 저희가 저번 달 월말하고 이번 달 초에 85%짜리 수익 청산 하나 하고 65%였나? 65%짜리 수익 청산하고 25%짜리 수익 청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30%짜리 수익 청산 절반 매도하고 분할 매도해서 가져가고 있고 단기 수익도 슬쩍슬쩍 챙겨두고 이제 다시 포트를 편입하는 시기예요. 저희는 실제 수익을 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도는 기본입니다.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두산중공업을 제 찍는 영상 보면 어떤 분은 왜 도대체 여기서 분할 매도 하라고 하고 정고점 돌파할 때 분할 매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광기가 붙어줄 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언제나 주식이라는 건요 당장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건 팩트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귀찮고 얘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주식의 80%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그 수능을 보든 어떤 공부를 하든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에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실제로 중요하고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그걸 행하지 않고 어설프게
쪽집게니 뭐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이 세상에 쪽집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수라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인생은요, 여러분, 쉬운 길이 절대 없어요. 예. 쉬운 길이 절대 없어요. 어려운 길밖에 없습니다. 쉽게 주식을 하라고요? 에이, 죄송합니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수라의 길, 허브인제 TV 한 대표가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수라의 길을 홀로 걸어가기 싫으신 분들은 허브인제 TV도 한 번씩 와주시고요. 저희 허브인제 TV 100% 활용하기라고 해서 저희 디자이너님이 이미지 파일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 추가 아이콘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HBTV 찬사 검색 후 친구 추가 한번 눌러주시면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허브인제 TV 100% 활용하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6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계좌를 부탁해요. 여러분들의 계좌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뭔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오시지 마시고, 고점에서 내가 두산중공업을 추격 매수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 혼자 성공한 투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뭔가 안정적인 진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상당히 매력 있는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스스로한테 한 달에 이 정도는 투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인데 제가 마시는 커피값이 한 달에 20만 원 나갈 텐데요.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한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